오범되고 으뜸가는 종로구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유양순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19년 대통령상 3관왕에 빛나는 또한 국무총리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한 우리 김명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가이동, 삼청동, 부암동 지역구 출신의 종로에서 가장 거시기한 정재욱 의원입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20명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고시원 화재 사건이 일어난 지도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취약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화재에 안전한 주거 환경이 되도록 관심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홍제천은 북한산의 문수봉, 모연봉, 형제봉에서 발원해서 서울시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를 지나 한강으로 흐르는 약 13km의 지방 하천으로 홍제천이란 이름은 이 지역 인근에 중국 사신을 접대하던 홍제원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해서 홍제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종로구 지역에 해당되는 홍제천은 유속이 빠르고 담수가 안 되는 상류에 해당되고 건천인 특성상 수질이 탁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하천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종로구에서는 EM을 활용한 정화 활동을 하고 스프레이식 악취 저감 장치나 덮개를 설치하였으며 홍제천 유지를 위한 용수를 하루에 5,000톤 공급하는 등의 하천 관리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5,000톤 공급하는 한강에서 공급하는 물이 붉은 물이 올라오는 관계로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현재는 그 용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변 일대 주택 침수 예방과 홍제천 유역 전반에 걸쳐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영동 저류조 시설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홍제천은 종로구의 명소가 될 수 있는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수질과 악취의 해결이 쉽지 않고 홍수 피해로 인한 위험도 상존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홍제천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홍제천이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제천의 수질 개선과 악취의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 1급수의 물고기가 살고 아이들이 물놀이 할 수 있을 만큼 자연성과 생태적 기능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이고 홍수 피해가 없는 안전한 하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홍제천을 생태 하천, 생태 습지, 어류 서식처 등으로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생태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에 악취 발생을 줄여주는 물 순환형 수변 공간을 조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즐겨 찾는 볼거리와 휴식 공간이 되는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지역 주민이 사랑하는 홍제천, 더 자주 찾고 싶은 지속 가능한 홍제천이 될 것입니다. 생태 기능을 상실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하천이었지만 생태 하천 복원 사업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견학지가 되고 있는 아산의 온천천 등 홍제천과 비슷한 규모의 지방 하천 복원 등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제천을 자연과 하천, 종로구 역사문화와 생태계가 공존하는 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고 중점적으로 관리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행정소송에서 우리 구가 잇따라 패소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패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소송 패소 자체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심, 2심, 3심에서까지 패소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항소를 해야 할지 말지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상이 대다수가 종로 구민과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2심, 3심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과감하게 승복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패소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2심, 3심으로 가다 보면 행정력과 그에 따른 예산이 낭비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1심에서 패소하고도 3심에서 뒤집힌 사례도 있습니다만 쉽게 항소를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항소를 할 때는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청, 자문 변호사 등 한두 명의 법조인의 자문을 받을 것이 아니라 자문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과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처하였으면 합니다. 또 어떤 사건은 우리가 1심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자문 의견으로 항소를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또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유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던 판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항소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최근에 종로구는 행정소송에서 매우 소극적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로구가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을 때 항소 여부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판단은 어떤 절차와 과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1심에서 패소했을 때 주민 민원과 원성, 행정력, 재정 등에 대한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송 시나리오별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88회 임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오래도록 방치된 청진 지하보도 광고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벌써 2개월이 되었지만 아직도 납득할 만한 결과물이 없어서 구정 질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제기하려 합니다. 구청 앞에서 지하철 5호선으로 연결되는 지하보도를 청진 지하보도라고 합니다. 이 지하보도에는 약 30개의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판이 지하보도 조성 이후 수년간을 빈 공간으로 있어서 이 광고판에 광고를 유치하여 세수를 확충하고 남는 공간은 종로구 구정이나 의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게 본 의원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유료 광고를 유치하지 않고 있으며 전체 광고면 수 약 3분의 1을 작은 도서관 등 구 정책 홍보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딱딱한 홍보는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에 들어가지도 않거니와 구정 홍보에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엊그제 현장에 가보니 서울시 공보물이 2개의 광고판에 설치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광고비를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진 지하보도 작은 공간에도 업체 광고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청진 지하보도 주변에 입주한 기업체나 각종 사업체에서는 유료를 감내하더라도 광고판을 사용하여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30개의 광고면 중 5개 정도만 우리 구에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 25개는 인근 기업체나 KT, LG, SK 등 많은 통신업체들을 이용하여 광고면을 활용한다면 우리 세수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왜 방치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청진 보도에 있는 광고판을 활용하여 구 세수를 확충하는데 적극 활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운영위원장으로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의회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청사는 해당 자치단체의 민의의 전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사당은 그 지역을 대변하는 상징과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청 건물과는 차별화될 수밖에 없고 의회 청사에 포함되는 본회의장 등 각종 시설의 특성에 건축 설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본회의장은 2개 층 정도의 높이의 층고를 확보하여야 하고 방청석 등 방청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회 견학과 방청, 민원인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노후하고 협소한 공간으로 갖추지 못하였던 의회 운영 공간과 이에 따른 각종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의회가 단순히 종로구청 청사의 일부를 사용하는 부속 시설이 아니라 한 건축물에 위치하더라도 독립적인 형태와 위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로구 민의의 전당으로서 유상과 위엄을 갖는 청사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구청사뿐만 아니라 의회 청사도 후세에 길이길이 남는 의회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사 건축, 가설계, 기본 설계 단계부터 이러한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축 구청 청사뿐만 아니라 의회 청사에 대한 다른 도시의 견학과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종로구 의회 유상과 관련된 의회 청사 건립 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의회 청사의 위치와 형태, 배치 공간 등에 대해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면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구정 질문부터 꼭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답변이 오기를 집행부에 다시 한번 바라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